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난연방송 난 알아의 난 선생 이채입니다. 반가. 와, 날씨가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요? 외기 온도가 여기가 지금 이제 35도 정도 되고, 제가 어저께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서울의 방배동 쪽을 갔었는데, 와, 여기보다 기온이 한 3도 높다, 37도. 그때 느낀 게 교통도 막히고, 공해도 있고 온도도 훨씬 높고 나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난팔아요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난팔아요 재배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는 날인데요. 제가 이전에 장마철 다가오면서 생기는 병해충, 특히 면충 굉장히 심하죠. 깍지벌레, 그 다음에 응애, 이런 병충에 대한 방제법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고온, 다습하면, 또 장마철일 때 빛을 많이 못 보고 옷자라고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곰팡이에 대해서 예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온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높을 때는 이 온도가 높은 거랑 햇빛이 센 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햇빛이 셀 때는 식물을 햇빛에 그렇게 강하지 않은 반그늘 식물이나 반양지 식물을 직접 직사광선에 노출을 시키면 잎이 타죠. 그래서 살짝 탔을 때는 그냥 약간 허옇게 되고, 심하게 탔을 때는 시커멓게 변하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식물이 바로 문제가 생겨서 죽거나 그러진 않는데 잎이 모양이 되게 안 좋아지고, 근데 아주 심할 때는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 35도일 때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난을 좀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 농원을 보시면은 저희 농원에서 35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로 오전에 한 10시 넘어가면서 이제 바로 기온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때부터 차광망을 하나 쳤다 2개 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아예 커튼을 닫아버립니다. 그 이유는 온도가 너무 고온으로 있게 되면 식물 자체가 탈수 증상도 심하게 되고 많은 문제점이 생겨서, 아예 햇빛을 안 보이게끔 해서 빛을 차단해주면 온도도 1, 2도 정도 떨어지고 식물도 빛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빛을 보는 것보다는 빛을 아예 가려주는 게 낫겠다. 물론 가정에서 차광이나 바알로 인해서 가려줄 수 있으면 100% 가리는 것보다는 한 80% 정도, 70-80% 정도 차광을 해주는 게 좋은데, 저희 온실 같은 경우는 키움터 같은 경우는 40%짜리 차광망, 그다음 70%짜리 알루미늄을 해서 차광을 하면 그래도 합치면 120% 이론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70%에서 80% 정도 차광을 하고, 유리온실 같은 경우나 일반 온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차광이 하나 있습니다. 차광이 있고 알루미늄 차광이 위쪽에 있는데, 그거 갖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아예 겨울에 보온덮개 있죠. 보온덮개를 한 80% 정도 가려서 빛을 아예 아예 100% 깜깜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빛을 거의 볼 수 없게 해놨다가 4시쯤 되면 저희가 걷어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이렇게 35도 이상 고온일 때는 될 수 있으면 빛을 최대한 가려주는 게 좋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환기입니다. 환기. 만약에 35도 고온일 때 아무리 빛을 가렸다고 쳐도 환기를 안 시켜주면 식물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각종 균, 또 하나는 병, 또 그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그 병 있죠. 이렇게 우리 후자림이라든지 아니면 무름병 같은 것들이 오고 속수무책으로 식물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빛을 가리는 게 여름철 35도 이상 고온일 때 관리해 주시는 방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름철, 특히 여름철뿐만 아니라 연중 일어나긴 하는데, 이렇게 더 고온기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식물이 멀쩡하다가 잎이 마르고 벌브가
쪼글쪼글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문의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일단 뿌리가 썩었는지 확인을 해서, 뿌리가 썩었으면 그건 당연히 물을 못 받아들였으니까 썩은 뿌리 제거하고 다시 심는 게 방법이고, 두 번째는 보니까 뿌리가 썩었는데 완전히 썩지 않고 뿌리가 좀 있고 또 위쪽으로 이렇게 뿌리가 막 나와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현상이냐면, 첫 번째는 식재가 아주 오래돼서 이게 산성화됩니다. 산성화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pH가 정상적인, 보통 남들이 약산성 5.5에서 5.6, 5.7 정도에서 잘 자라고 한다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식물이 탈수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삼투압 아시죠? 삼투압 대부분 잘 아시잖아요. 삼투압 모르신다고요? 삼투압은 삼투압 현상을 통하여 물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할 때 생겨나는 압력을 우리가 말하는데, 이게 좀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겨울에 저희가 김장배추 절이잖아요. 그럼 배추가 어때요? 배추는 거의 80% 이상이 다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배추가 통통한 거를 우리가 겉절이나 배추 양념해서 절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진한 농도의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순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소금물, 그러니까 배추 안에 있는 농도는 일반 물보다 농도가 진하긴 하나, 아주 진한 소금물에 담궈놓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물이 더 진하잖아요. 그래서 배추에 있는 물기가 싹 빠지면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이 죽은 그런 배추가 이제 삼투압에 의해서 물을 뺏긴 거죠. 근데 반대로 또 그 배추를 맹물에다 집어넣으면 다시 통통해집니다. 왜? 맹물보다 배추 속에 있는 진한 소금물이 농도가 진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식물이 어떻게 하죠? 토양보다 식물체 내에 있는 농도가 높기 때문에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서 물을 빨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수십 미터 또는 엄청나게 높은 나무까지 물을 빨아 올리는 그런 작용을 하죠. 난초도 당연히 그런 원리에 의해서 물을 먹는데, 우리가 비료를 주잖아요. 근데 비료가 조금씩 누적되든가, 아니면 한 번에 잘못해서 과다하게 비료를 주게 되면 염류집적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되죠? 당연히 농도가, 화분 안에 농도가, 화분 식물 체내의 농도보다 높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아무리 우리가 물을 줘도 식물에 있는 물을 자꾸 밑으로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쪼글쪼글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 방법은 무조건 분갈이를 해야 집니다. 새 걸로. 그래서 식재를 아예 갈아주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또 생기는 이유는, 보통 저희들이 물을 줄 때 그냥 푹 담궜다가 꺼내라고 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물에다 푹 담궈서 저면관수 하는 것보다는 샤워기로 물을 쭉 주는 게 좋은데, 가정에서 샤워기로 물을 주려면 말랐던 바크나 수태가 물을 먹으려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샤워기로 계속해서 몇 번을, 한 3회, 4회, 5회를 푹 줘야지만, 물이 쭉 빠질 정도로 줘야지만 식물이 물을 충분히 먹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푹 담그세요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관주에서 물을 우리가 관주하게 저면관에서 한다 그러죠. 물을 속에다가 화분을 푹 담궈서 물을 충분하게 먹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 사실은 가끔씩은 샤워기로 물을 쭉쭉 빼줘서 거기에 있는 염류도 좀 빼주고, 식자에 있는 불순물도 빼주고, 그러면 식물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재배법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윈터 원더랜드 화이트 페어리잖아요. 화이트 페어리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이 편 상태로 갔기 때문에 꽃을 충분히 즐기시고, 원더랜드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온도는 무조건 반 그늘입니다. 햇빛 쐬면 무조건 반점 같은 게 이런 데 반점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의 온도는
너무 추우면 바로 이 끝이 까매지고 짓물르고 막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12도 이상 유지해 주시고, 여름철에는 서늘하게 키우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분에 있는 거는 식재는 보시면 저희가 식재가 이렇게 잘 보이나요? 이게 식재가 뭘로 되어 있냐면요. 이게 이렇게 피트머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트머스로 재배하면 수태보다 더 유리한 거는 어떤 거냐면, 피트머스 자체가 비료기가 좀 있고 그래서 훨씬 더 튼튼하게 잘 자라지만 단점은 한번 물이 마르면 물이 거의 안 먹습니다. 그래서 가상에서 받으신 분들은 피트머스로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를 플랜트 커버 있죠. 커버 같은 데다 플라스틱 통 같은 데다가 껴서 수분을 보호하면서 키우는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제가 혼자 촬영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살짝 떨궜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비료가 담겨 있긴 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빈통 같은 데다 플랜트 커버에 이렇게 집어넣고 키우시면 수분이 유지되고 그래서 진짜 좋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수태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다 털어서 수태로 교환해서 키우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오힌네이, 디프로 카우로빔 오힌니네이죠. 오힌니네이는 지금 요 분 상태로 그냥 계속 키우시면 되고요. 얘는 보통 1년에 한 2, 3회 정도 꽃이 피고, 꽃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때 되면 그냥 피는 거고, 얘가 이제 파푸아뉴기니아에서 해발 400m 고지에서 자라는 품종인데요. 반양지에서 따뜻하게 그렇게 키우시면 누구나 쉽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 헤이쿠엔세죠. 이거는 중국의 온난성 지역에서 자라면서 추위에 좀 강한 편입니다. 보통 10도, 7도까지 견디고, 문헌에는 뭐 4도까지도 견딘다는데, 그건 이제 물이 안 줬을 때, 건조하게 키웠을 때 이제 그런 얘기고, 요거 보시면 꽃이 몸집에서 굉장히 크죠. 그래서, 꽃이 잘 피는데 우리 집은 꽃이 안 펴요 하는데, 얘도 그냥, 빛은 반양지 정도에서 키우고, 하면은 원래는 장마철, 그러니까 원산지에서 우기철에 꽃이 핀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키워보니까 1년에 2번 정도 피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꽃을 피우는 방법은 따로 있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키우면 이때쯤 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 이렇게 키우시다가 나는 부작하고 싶다. 이게 건조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부작으로 키우시고, 그러니까 부작하시면 좋은데, 부작은 언제 하시는 게 좋냐면 지금 너무 더우니까 요거 이제 장마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몇 주 지나면 서늘해질 때 그때 부작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샌더라이 루조니쿰은 이게 인기가 많아서 저희가 지금 샘플을 갖고 있지 못해서 다 나가서, 이 샌더라이 루조니쿰은 일반 덴드로비움이지만 저온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때 되면 그냥 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빛은 얘들도 반양지 정도에서 키우시고, 추위에는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10도 이상 겨울철에 유지해 주시고, 분갈이는 저희가 분을 다 갈아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앞으로 한 3년에서 2에서 3년 정도 그냥 키우시면 해마다 예쁜 꽃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덴드로킬럼 언케이턴바 포모사누몬,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여기 잎이 끝이요. 이렇게 보시면 탄 게 있죠. 이렇게 이게 빛이 세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홍하면 이렇게 잘라주시고, 요것도 제가 볼 때는 식재를 가는 게 좋을까? 볼까? 네, 식재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재 갈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키우시고, 얘네들은 특징이 서늘할 때, 그래서 여름철에는 서늘하게 키우고요, 겨울철에는 좀 따뜻하게 이렇게 키우는 품종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스클리아
센스하고 니데마 부티아이는 제가 이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품종을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있지도 않아요. 저희만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분이 이렇게 좀 약간 작은 편이긴 한데 여기서 가을이나 내년 봄까지 견딜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분갈이 해주시면 되고 얘네들은 어차피 양쪽 목에 북에 다 엔시클리아이기 때문에 엔시클리아하고 똑같이 키우시면 됩니다. 그럼 엔시클리아 어떻게 키우냐고요? 카틀리아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얘는 겨울철에는 12도 이상 정도 유지해 주시고 빛은 반그늘 그래서 반양지 정도 사이에서 유지해 주시고 키우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거는 똑같죠. 카틀리아나 뭐 엔시클리아나 물을 줄 때는 반드시 마르고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 마르고 난 뒤에 그러니까 건조하고 그다음 물 푹 주고 건조하고 물을 주는 그렇게 키우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다폭스 오션 스프레이하고 우리 여기 반다가 있는데 둘 다 또 거의 똑같습니다. 오션 스프레이나 반다나. 근데 지금 이제 반다 종류는 사실은 오션 스프레이는 화분 속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것도 다 나간 샘플이 없어서 그러는데 걔는 반다하고 반다긴 반다인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크로스인 게 있어요. 네오피네티아 혈통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혈통이 들어가 있는데 걔네는 그래도 그나마 화분 속에서 뿌리를 그래도 내려는 습성이 좀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분 속에서 키우셔도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일반 반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반다가 저희가 판매를 했죠. 판매를 했는데 이런 반다는 보통 보실 때 반다는 빛이 굉장히 세야 된다고 문헌에 나와 있어요. 거의 직사광선인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꾸준하게 좋은 걸 하고 카틸리아보다는 조금 세면 되는데 거의 이제 원산지 가도 50% 정도 차광해서 이제 키우고 있고요. 태국이나 이런 데서 키우는데 보면 원산지가 아니라 태국 농장에서 키울 때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 식지 있죠. 이 사이.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이에 뭐 약간의 수태나 바크를 넣어주는 것은 조금 도움은 되나 이 뿌리 전체를 화분 속에다 집어넣고 식재를 넣는 경우는 반다를 아주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다는 이렇게 완전 노출돼 있잖아요. 뿌리가. 노출돼 있는 뿌리를 이렇게 스프레이를 지금 물을 하루에 농가에서는 태국같이 습도가 높은 데서도요. 습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물을 2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최소한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뿌리 있죠. 뿌리에다가 스프레이 해주던가 아니면 물에다 푹 담가서 빼고 푹 담가서 이틀에 한 번씩 물에 담가서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바로바로 마르기 때문에 물을 계속 틈나는 데 이렇게 뿌려줘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물을 하루나 이틀 정도에 이렇게 쭉 뿌려주시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뿌려주시면 잘 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반다를 앞으로 구매하실 때는 너무 등치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안 폈다 그런 거는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걔는 성격상 그러니까 그 품종 특성상 꽃을 개화하는 게 되게 어렵든가 개화를 잘 안 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꽃이 폈던 흔적이 있는 것들을 구매하시면 꽃을 보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무리 잘 키워도 혈통 자체가 꽃이 잘 안 피면 꽃을 보기 힘들다. 농장에서도 한 7, 8년이고 10년 키워서 꽃을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벌버필름 로비아이하고 벌버필름 자포니컴 무늬종이 있는데 벌버필름 이 로비아이 소형종이잖아요. 이거는 벌버필름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생각보다 건조에 강해요. 그죠? 근데 습도는 좋아하고 그래서 벌버필름을 잘 키우는 방법은 무조건 반그늘 빛에만 절대 반그늘에서 키우시고 물이 좀 잘 마르고 또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화분에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키울 때 지금 사실 저희도 이 화분에다 키웠는데 요것도 바크가 요 정도 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크 빼고 키울 때는 분이 좀 낮은 분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꽃은 특별한 개화 시기가 따르지 않고 연중 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 무늬종 있잖아요. 벌버필름 그 무늬종 자포니컵 무늬종은 저희가 키워봤는데 얘네들이 일반 벌버필름보다 빛을 조금 더 덜 주는 걸 더 좋아해요. 제가 보니까 빛이 좀 세면 금방금방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왕이면 잘 마를 수 있는 부작이나 토분에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다시텀 필리오브로썸은 제가 딱 2개에서 이것도 샘플이 없네요. 카다시텀은 제가 뭐 특별한 게 없이 이런 종류들은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빛이 세면 안 된다는 거하고 잎 뒷면을 항시 관찰을 해주셔서 잎 뒷면에 조금이라도 곰팡이기나 검은 거나 허연기가 조금이라도 색톤이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코올을 쭉쭉쭉쭉 뿌려서 잎을 가끔씩 닦아주시고 아니면 알코올을 뿌려서 예방해 주시면 재배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카다시텀도 반근해서 키우고 추위에는 좀 약한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응애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브라사볼라 지미니 크리켓은 이제 꽃이 있는 상태로 갔는데 아마 향을 맡았을 때 얘가 향이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왜 향이 없지? 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받자마자 꽃이 졌네 이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 하도 밤에 고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품종이 꽃을 펴서 제 향을 발휘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꽃도 오래 못 가고 그래서 요즘은 받으셨을 때도 생각보다 꽃이 오래 안 가고 향이 좀 안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분망에 키웠잖아요. 그 이유는 얘네들도 거의 반다처럼은 아니지만 굉장히 착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카틀리아보다 더 착생성이 강해서 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식재는 최소한을 심었고 그래서 마르면 잘 말라요. 생각보다 빨리 마르기 때문에 마르고 주면 되고 마르고 물을 주면 되는데 일반 카틀리아보다도 잎이 더 이렇게 단단하고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건조함에 강하기 때문에 물을 주고 건조를 적어도 이틀에서 3일 정도 충분히 건조시키고 물을 주고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카오로 카틀리아 챈틀리 레이스죠. 14번 챈틀리 레이스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이거 재배가 특별히 까다롭지 않고 여느 카틀리아하고 똑같이 키워주시면 되고 여기 받으셨을 때 이렇게 반점 있고 여기도 이렇게 얘가 탄저 한정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잘라서 잎을 잘라주시거나 아니면 상처 치료제 발라주시고 얘는 지금 분갈이를 무조건 해야 돼요. 하는데 요거 더우니까 바로 하지 마시고 2, 3주 있다가 분갈이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쯤이면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15번 카틀리아 송스프란 골드죠. 송스프란 골드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키워서 2, 3년 충분히 키워서 튼튼하게 잘 키웠고 받으시면은 도대체 분이 요만한 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키웠을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뿌리가 꽉 차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말라서 잘 안 빠지네요. 이렇게 뿌리가 꽉 차 있죠. 이렇게 뿌리가 까맣게 보이는 거는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거 아니고요. 요것만 약간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거 아니고요. 요거를 분갈이 이것도 바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요거 더운 시기 잘 끝난 다음에 그때 뒤쪽으로만 수태를 대서 수태는 여기 있는 수태는 별로 제가 볼 때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이 수태 그대로 쓰시고 뒤에다만 수태 덧대서 그렇게 키우시면 이것도 올해는 조금 힘들 거예요. 꽃집이 잡히고 시스가 나와도 꽃을 못 보실 거고 내년부터는 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카틀리아 핑크 스플릿 써뉴아는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렇게 나가서 그때 꽃이 있었는데 벌써 졌네요. 여기 나가서 이렇게 부작으로 해놨으니까 물 자주 주셔도 전혀 문제 없고 이제 조금 더 키우다 보면 내년쯤 되면 여기 코코넛 칩이 부식이 잘 돼요. 요거 잘 되기 때문에 완전 부식되기 전에 그때쯤 되면 요거 살살살살 긁어서 다 빼주시고 아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키우셔도 되고 그 사이 빼놓은 사이에다가 다 제거해주고 거기다가 수태 같은 거 넣어줘서 그렇게 키우셔도 됩니다. 얘도 일반 영역 카틀리아하고는 재배 보면 다 똑같고요.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쿠퍼킨이에요. 쿠퍼킨은 저희가 대만에서 들어와서 한 4개월 정도 키워서 뿌리 내리고 슬립분에 지금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키우셔도 되고, 그 빼서 토분으로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빼서 그냥 토분으로만 바로 수태 갈지 않고 그대로 옮기시면 되는데, 수태는 아직 싱싱하니까 그대로 옮기시면 되고,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에 묵은 것 중에 이런 반점들이 있으니까, 이 반점은 이미 병은 다 완전히 멈춘 상태인데 이런 애들이 또 환경 변화할 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이렇게 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평소에 이렇게 보고 관찰해 주셨다가 그대로 계속 있으면 그냥 놔두시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같으면 요 잎은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그냥 키우시면 되고요. 거의 개화 사이즈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링기아나는 이거보다는 좀 대형종이잖아요. 근데 역시 순이 나올 때 보면 순이 너무 이쁘죠. 나오는 마디마디 자라는 게 너무 이쁜데, 보링기아나도 2, 3주 있다가 좀 서늘해지면 그대로 뽑아서, 얘네들 식재 이상 없어요. 분명히 뿌리도 튼튼하고, 그래서 뒤에만 좀 덧대서 조금 더 큰 분으로 분갈이 해주시고 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라사블 라펜디큘레이터는 이것도 슬립본에서 키워서 저희가 브라질에서 들어와서 그때 키운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키우기 때문에 식재 갈 필요 없이 그때 이대로 그냥 키우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브라사블라 계통들은 카틸리아보다 훨씬 더 착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뿌리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토분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아니 토분에서 키우든 슬립에서 키우든 이렇게 거리로 준비해 주셨던가, 아니면 분으로 키우다가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위로 걸어서 키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나머지 키우는 방법은 일반 연어 카틸리아하고 똑같고요. 마지막으로 인기가 좀 많았어요. 얘는 아말레아이 차이. 제가 이거를 T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발음으로 보면 이게 차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차이. 100이하고 퍼펙션 ACWJ 200이하고 이제 크러싱해서 키웠는데, 요거는 지금 저희 오키디아 토분 1호분에서 이렇게 심어놔서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대로 그냥 키우세요. 특별한 거 없고 이대로 그냥 키우시고 분갈이 안 하고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촬영 방법이 좀 틀리잖아요. 왜냐면 저희 직원분들이 다 휴가를 가고, 또 그나마 한 직원, 농장 관리하는 직원이 대행으로 저희를 카메라로 찍었는데요. 저 PD님 안 계시면 찍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파갖고 제가 안 찍을 수는 없고,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카메라 설치해 놓고 이렇게 찍어서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저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아니라 발음도 좀 틀리기도 해서 이해해 주시기요. 이 바라고요. 하여튼 더위가 너무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더울 때는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주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시고, 해 뜰 때는 절대로 나갈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좀 이렇게 덥더라도요, 조금만 참으면 또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 나학생들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요새 이렇게 더운데 코로나 걸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요즘 최근에 열도 안 나는데 몸에 기운이 좀 빠지고 좀 힘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러면 무조건 코로나라고 생각해서, 제 주변에 있는 분이 다 그러더라고요. 막 고열이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계속 기운이 빠지고 뱃속에 가스가 차고 힘이 없고 입맛도 없다 그러면 보니까 코로나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많으니까, 그런 증세 있으신 분들 바로 병원에 가셔서 코로나 검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난 8월 시간에 제가 아주 좀 고가의 난들을 아주 스페셜한 이벤트를 할 계획이니까요. 그때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